자, 그러면 이 커널 펑션의 정의를 했었고요. 이 커널 펑션에 대한 것들을 간단한 예제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강조해서 얘기 드립니다만, 옛날에 이게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이런 방법들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그런 약간의 문화들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은 커널 펑션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앞서서 이 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의를 discrimination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discriminate 또는 nunt 펑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구별을 해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펑션에 해당하겠고, 이런 파이가 여러 가지가 곱이 되는 경우, 파이가 phi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가 이 녀석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파이로 표현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 머신러닝 툴들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요. 정확한 정의는 discrimination 펑션, 뭔가 구별을 해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이들이 여러 개 곱해져 있고 합성이 돼서 뭐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커널 펑션이라 하고, 또 다른 그 커널 펑션의 좀 쉬운 정의 중에 하나는 무언가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내가 하나의 펑션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세 개만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고요. 이 세 개의 데이터가 커널 펑션, 커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에 여기서의 커널의 정의는 파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거의 유사하게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많은 정확한 최근의 어떤 정의들은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끼리 곱이 될 수 있는 것들, 이걸 커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커널의 광의적인 예전 정의들을 좀 살펴보시면 점 세 개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이 세 개 리그레션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회계 분석하고. 그러면 점이 아닌 이 사이를 이런 커브들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데이터 사이는 이런 곡선이, 펑션이 지배하는 곳일 것이다 라고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것들이 커널 함수가 되겠습니다. 커널의 옛날 좀 정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주가가 요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 커브를 잘 예측을 해서 커브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래 성장을 한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워낙에 이 계열들은 커널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다 보니까 단기 미래만 예측할 수 있지 장기 미래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예측하는 건 다 사실은 사기꾼이죠. 네. 단기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중장기 예측은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그레션 해본 예제들에서 뭔가 내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직선일 거다라고 쉽게 예측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다음에도 반드시 이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충분히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예측은 가능합니다. 뭐 초단타, 저 주식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시간 안에 어떤 2, 3일 안에, 하루 이틀 안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겠지만 장기 예측은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을 때 현재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다음 스텝에 뭘 할지 예측을 해보면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뭘 잘못했는지 몰라? 정말 얘기만 들어도 미쳐버릴 것 같은. 그래서 사실 단기 예측이라는 건 쉽지가 그래야 그나마 좀 할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시간 있다가 어떤 반응을 할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그레션 또는 커브 피팅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는 앞서서의 모델 기반의 방법론들을 적용을 해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커널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 파이라고 하는 것들의
곱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스칼라 밸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로서 무엇이 될까요? 여기에 이 표현은 굉장히 그 머신러닝 쪽에서 최근에 커널을 정의하는 하나의 디테일한 정의가 되겠고요. 조금 더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실제로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의미가 광의적으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펑션 또는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 뭐 약간 섞어서 써도 상관은 없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다뤄보실 예제는 커널 계열들 뭔가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이 있고 걔의 곱과 더하기 뭐 이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 지금부터 뭐 커널이나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 아주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널 계열들 또는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를 한번 다뤄보겠고요. 그래서 비선형 리그레션의 예제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일단 가우시안 펑션 비슷한 RBF,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걸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우시안 펑션은 더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고 가면요. 가우시안 펑션들은 probabilistic density 펑션이라고 불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도 얘기 듣겠습니다만 이 커브를 보셨을 때 확률은 1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1보다 작나 과연? 이런 착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 가우시안 커브는 정확하게 확률 함수가 아닙니다. density 함수입니다. 그래서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아니라 1000도 나올 수 있고요. 30도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이때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밀도가 굉장히 높구나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확률을 곧바로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게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가끔씩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1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확률이 됩니다. x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을 확률, 그러면 이 적분을 하는 게 확률이지 이거 자체는 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밀도 함수고 그 밀도를 적분을 해야 확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밀도 함수이고요. 얘를 적분을 하시면은 이제 확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드디어 확률 1이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 제가 이 값이 1보다 클 수 있다고 했는데 1보다 큰 것들을 적분을 했는데 어떻게 값이 확률로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뭔가 여기에 정규분포 형태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65, 어떤 사람은 170, 어떤 사람은 2m. 그러면 이 숫자들을 정규화를 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특정한 값의 사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1과 0 사이의 숫자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는 확률에다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 녀석들의 케이스들을 따져서 뭐 어떨 때 내가 샘플이 몇 개 있는지 또 어떨 때는 평균이 얼마인지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정규화해서 확률로 접근을 하면은 확률이 1이 나오도록 만든 게 바로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게 바로 이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165, 170, 200일 얘네들을 전부 다 정규화해서 특정한 집값 형태의 정규 분포 형태로 평균 그리고 분산을 이용을 해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정규화 시켜 놓게 되면 그걸 보통 우리가 가우시안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하게 되면 여기 시그마도 날아가고 민밸류도 날아가서 여기는 2분의 1 z 제곱만 남는 거, 그게 바로 정규화 개념입니다. 이거는 아마 4학년 때쯤에 다시 확률 프로바빌리스틱 로보틱스 확률형 로봇 슬램 쪽 자율주행이죠. 거기 배우실 때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가우시안과 굉장히 유사한 함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가우시안 자체는 따로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확률 분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평균은 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가지고 분포가 되더라 라는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앞부분을 떼어버리고요. 뭐 계산하기 복잡하고 저희 이거 항상 못 외우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도 뭔가 정교화를 시켜서 2분의 1 모에서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녹여가지고 시그마에다 더해 넣으면 여기는 시그마의 제곱이겠지만 이 시그마의 제곱을 b라는 간단한 변수로 바꿀 수 있겠고요. 여기는 그대로 x 빼기 mu 이런 식의 이 부분은 제곱, 그리고 앞부분 마이너스, 그리고 익스포넨셜 이렇게만 남겨놓은 거를 우리가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 부르며, 그다음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을 많이 씁니다. 파이로 이 녀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면서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그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을 많이들 잘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오픈루프 정도로 쓰는 것들만 나중에 좀 배우실 거예요. 오픈루프 형태로 쓰는 것들을 뭐 지금도 아마 저 책들 찾아보시면은 뉴럴 네트워크 책들의 거의 90% 이상이 95% 넘어갈 겁니다. 거의 대부분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에 대해서 중요도를 많이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옛날 책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서 뭔가 수업을 들었는데 시그모이덜 같은 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옛날 수업이구나, 이 사람 옛날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RBF가 굉장히 중요한, 저기 한 2000년도부터 되게 중요한 함수가 됐고, 거의 대부분의 사실 최근 한 10년간 나왔던 뭐 딥러닝 빼고요, 많은 머신러닝 테크들은 RBF를 다 쓰는 경우들이 RBF의 피드백 제어를 하는, 피드백하는 업데이트해서 백프로포게이션 하는 이런 예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BF를 어떤 책에 있는데 RBF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가 아니면 RBF 위주로 설명을 하는가를 보시면은 그 책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구닥다리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뭐 이번 예제는 심플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아주 그냥 대놓고 답 알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y는 ax 더하기 b. 이따 예제에서도 우리가 a하고 b를 알고 있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분포가 됐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RBF 펑션을 가지고 리그레션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여러분들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 분야 쪽에 새로운 방법론 만들어가지고 요새 논문 작업 저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RBF가 엄청나게 저쪽 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일직선으로 수렴을 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BF의 모양새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드리면, 직선이 요만큼만 있는데 RBF를 가지고 얘를 수렴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RBF가 되어 있으면요. 꽁댕이만 쓰는 거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수렴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수렴을 시키지는 않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 RBF가 지금 보시면 한 개만 있습니다. 이 RBF가 한 개만 있는 게 제가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RBF가 하나만 있고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나중에는 RBF를 여러 개를 쓸 건데 RBF가 하나만 있을 때의 리그레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뭐냐면 앞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하나하나의 점들이 xi, yi가 되겠고요. 이 점을 xi를 대입을 했을 때 이때의 값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yi하고 이때의 값 y하고 빼주는 거죠. y는 다시 말하면 파이 xi가 되겠죠. 이 함수를 파이라고 했는데 xi 좌표를 대입하고 그때 나오는 값 y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으니까 xi하고 yi는 알고 있기 때문에 yi와 파이 xi를 두 개를 빼서 에러를 구할 수 있겠죠. 이 크기가 에러가 되겠죠. 그만큼이 에러 i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수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제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의 수식 그대로 갖다 넣겠습니다. 파이는 exponential b x 빼기 뮤라고 되어 있었는데 알파벳 쓰기 귀찮아서 C라고 라틴어 쓰기 귀찮아서 C 센터라서 중심점 C라고 정의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미니마이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수식은 뭐가 미지수고 뭐가 알고 있는 값인가요? xi하고 yi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c하고 b는 모르죠. 그래서 c하고 b 두 개를 다 구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b는 고정된 값으로 쓰겠습니다. 1이라든가 2라든가. 이 b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커브가 이렇게 눕겠죠. 그리고 이 표준 편차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뾰족한 녀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가 생긴 게 좀 두리뭉술하니까 b는 1, 2, 3, 4, 5, 뭐 10 이런 좀 적당히 큰 숫자 아무거나 정해놓고 쉽게 일단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변수를 되게 적게 유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 센터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쪽으로 확 가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센터는 모르는 값이니까 센터 C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디자인 파라미터는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를 구하는 게 목표이고요. 자, 그럼 이 수식은 딱 봐도 제곱이 잔뜩 들어있으니 이 녀석은 뭐 비선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비선형 예제들 보셨으니까 비선형을 이 값을 J 값을 오브젝티브 펑션을 작게 하기 위해서 얘를 미니마이즈드 시키는 옵티말 기법을 적용해야 되겠고 옵티말 기법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건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C로 얘를 편미분을 해줍니다. 그럼 C로 편미분을 해주면 이제 조금 요령이 생겼으니까 이 수식 복잡해 보이는 걸 C로 편미분을 하면 일단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얘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호제가 써놨고요. 괄호에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이 앞에 나오겠고 이 녀석이 그대로 여기 들어갔고요. 이 내부를 다시 편미분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yi는 상수니까 편미분하면 0. 그럼 이제 마이너스 파이가 남겠습니다. 여기 하나 부호가 틀렸네요.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렉 걸린다. 네. 자,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로 나왔고요. 이제 파이를 편미분해야 되니까 파샬 C, 파샬 파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파이가 좀 복잡해요, 그죠? 익스포넨셜로 되어 있으니까 익스포넨셜로 되어 있는 거를 편미분을 하면 일단 이거하고 똑같은 게 하나가 생겨야 되겠죠. 여기 생겼어요, 똑같은 게. 그리고 이 안쪽에 거를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C에 대한 편미분이라 마이너스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앞에 나와서 원래 있던 2에다 곱해주니까 4가 되고요. 요 앞에 마이너스 있고 또 여기를 요 안에 편미분하면 C로 편미분하니까 1 되고 마이너스 부호에서 여기 플러스 부호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B분의 XI 빼기 C만 됐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생각보다 풀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편미분한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쓰게 되면 이 녀석을 줄여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조심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트랩이거나 또는 뭐 매트랩이 일단 주요하겠고요. 파이썬으로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하다 보면 어이없어 하는 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무언가의 제곱을 하는 것이 되게 곤란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새로운 함수들이 나오는데 리니어 스페이스라는 거고요. 매트랩에 있는 명령하고 똑같은 거를 파이썬에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타트 끝나는 지점 그 사이를 몇 개로 쪼갤 거냐. 0에서부터 5까지 사이를 6개로 쪼갰으면 좋겠다. 네, 정확하게 5개가 되겠고 0하고 5 사이를
6개의 요소로서 표현하니까 0부터 5번까지 0, 1, 2, 3, 4, 5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리니어 스페이스라고 하는 매트랩에 있는 명령어를 똑같이 파이썬에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걸 만들게 되면 X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대로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행렬 또는 벡터 뭐 다 벡터는 뭐 벡터도 역시 행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X 변수는 이제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식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x 빼기 b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x 빼기 b 곱하기 x 빼기 b 하면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선을 떠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때 x가 만약 벡터라면 어떻게 될까요? 벡터하고 벡터를 곱해야 되는 입장인데 얘는 정말로 벡터하고 벡터를 곱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결과가 좀 더 쉽게 써보겠습니다. 그냥 x의 제곱 이렇게 써져 있으면 우리는 그냥 제곱하면 되는데 이거 스칼라일 때고 얘가 벡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던지는 퀘스천이 되겠고요. 근데 수식의 의미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면 x제곱에서 원하는 거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 수식에서 보시면은 x 빼기 b의 제곱을 할 때는 이 녀석을 각각을 제곱을 했으면 이걸 뭐 더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뉴럴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다른 데서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해서 3개의 벡터를 그냥 유지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다른 경우는 예를 들면 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수식이 나오려면 얘를 행렬일 때는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를 해야 되겠죠. 그럼 1, 2, 3하고 이렇게 바꿔놔서 이렇게 곱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표현이 등장을 할 겁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제곱을 해서 벡터로 내비뒀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곱하기 연산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트릭스 행렬 곱을 하면 A, B, C, D, A', B', C', D' 있으면 이렇게 이와 같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수식이 되겠고요. 이런 스타일이 있는 반면 방금 전에 보셨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x 도트 x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되게 억지로 만들고 싶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보시면 a 도트 b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곱하기가 아닙니다. 이 연산을 하다마드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하다마드 연산. 제가 맨날 이거 헷갈리는데 하마다드라고도 하고 뭐 D하고 M을 맨날 헷갈려서 하마다드라고 하는데 하다마드고요. A, B, C, D, A', B', C', D' 있으면 두 개가 하다마드 곱인 경우에는 얘는 얘끼리 보시면 A하고 A'끼리 곱했고요. B하고 B', C하고 C', D하고 D'만 곱합니다. 이런 연산이 있구나. 그리고 이 하다마드 연산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숙제하실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연산이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하다마드 연산을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이 벡터 행렬 곱에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 하다마드 연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냥 A 곱하기 B 하면 행렬이 되겠고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제가 A 도트 곱하기 B라고 썼습니다. 이 부분 여기에다가 점을 붙여놓으면 A의 모든 요소와 B를 두 개가 행과 열은 같아야 되고 그러면 행열에 맞춰서 하다마드 연산을 하겠다라는 되게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마드 연산이 매트랩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점을 찍는 거는 뭐 제가 이거 파이썬 문법을 바꿔야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매트릭스 일 때는 A 곱하기 B 하시면 그냥 매트릭스 연산이 되고요. 이때 A하고 B는 행렬입니다.
하다마드 연산을 할 때는 뭐뭐.뮬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이 두 가지를 잘 쓰셔야 되고, 행렬에 곱을 할 때에는 A의 열과 B의 행이 같아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행과 열이 양쪽 두 개가 같아야지만 하다마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앞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챕터 L6의 RUF1에 가보시면은 방금 전 이제 까먹었죠. C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편미분한 녀석을 가지고 코스트 J를 이제 줄여나가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보시면요. 총 100번의 연산을 반복 연산을 할 거고요. 파이는 P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먼저 P는 여기는 파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x 빼기 c 점 뮬, 여기 뮬 들어갔죠. 하다마드 연산입니다. 그래서 x 빼기 c에 제곱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x가 벡터거든요. 그리고 c는 상수예요. 근데 여기도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1, 2, 3, 뭐 대부분의 매트lab이나 뭐 넘파이도 마찬가지인데 빼기 7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빼기 7, 2 빼기 7, 3 빼기 7. 그래서 여기도 벡터에서 상수를 빼면 벡터가 나오고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 두 개가 하다마드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하다마드 곱을 하고 나면 벡터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다마드 연산을 하고 있는 거 첫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누기 B. B는 그냥 또 상수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 그리기가 몇 개 있고요. 피겨, 그래프, 클리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몇 개 예전에선 보셨죠? 그래서 피겨 1, 피겨 2에서 그림이 두 개 나올 수 있고요. 하나의 피겨 안쪽에는 그래프 1, 2, 3 해서 뭐 빨간 그래프, 파란 그래프 그거를 하나의 피겨 안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2를 하게 되면 그래프 2만 지우겠다는 의미고, 클리어 하게 되면 그래프 모든 그래프를 다 지웁니다. 저도 이게 가끔씩 혼동스러운데 매트lab에서는 CLF라고 하는 피규어 지우는, 통째로 지우는 함수가 있는데 일부만 지우게 하기 위해서 클리어 2라는 펑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빨간색으로 P를 P에 대한 함수를 빨간색으로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 Y에서 P를 뺍니다.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러면 2가 나올 거고 에러가 나올 거고요. 이 수식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y 빼기 exponential 파이잖아요. 얘는 에러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 파이죠. 그래서 그대로 내려왔고 b분의 xi 빼기 c.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다 더해줘야 돼서 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시그마에 해당하는 썸, 에러를 뭐하고 곱해요? 에러하고 파이 값을 곱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하다마드예요. 이 수식에서 보시면은 얘하고 얘는 하다마드 연산이죠. 벡터하고 벡터끼리 그냥 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하다마드 연산입니다. 2하고 P하고 곱했고요. 그 결과는 다시 X 빼기 C하고 곱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B를 해줬습니다. 이때 B는 상수니까 XI 빼기 C는 행렬, 얘도 행렬, 얘도 행렬이니까 행렬 간의 곱인데 하다마드 연산이고 나머지 상수로 나누는 부분만 B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 알파 값 곱하기 DJ 나누기 DC. 이건 이제 편매분 값입니다.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에러는 얼마나 되는지 사이즈가 제가 피겨 2에다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은 이거 되게 잘 될 리가 없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L6 RBF1을 예제를 한번 돌려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A는 0.05, 알파 값은 0.05고요. C는 센터는 그냥 초기 개수 값을 0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는 1에서 1로 시작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냥 동작하면 곧바로 F5번 누르면 동작하겠습니다. 고! 빨간색이 출렁이다가 지금 보시면 빨간 여기 있는 파란색은 원래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ax 더하기 b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가우시안인데 센터가 0에서 개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가지고 파란색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해보면 어림도 없죠. 빨간색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그리고 에러의 수준은 보면요, 여기가 1이에요. 현재 에러가 1.5 이상, 지금 보시면 1.75 정도의 에러가 있습니다. 여기 뭐 택도 없고 가서 붙을 것 같지도 않잖아요. 센터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이게 빨간색이 너무 왼쪽에 있어서 일이 안 가는구나. 그러면 센터 위치를 0.5 정도로 한번 넣어볼까요? 다시 해봅니다. 좀 많이 비슷해졌죠. 생각보다 센터가 초기 개수를 이번에 0.3 정도에서 시작해 볼게요.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라고 데모 만드는 거예요. 빨간색이 0.25라 이 근처에 이렇게 서 있다가 쭉 하고 오른쪽으로 당겨서 이동하는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죠? 네. 이거 생각보다 옮겨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장면에 해당하는 거 실제 이때 에러 값을 보시면 아까는 1.75였는데 지금은 에러가 0.077. 근데 절대로 두 개가 같아지지 못하죠. 이건 직선이고 얘는 가우시안 커브니까. 그래서 아직은 에러가 있습니다만 이 녀석에 대해서 플러스 에러, 마이너스 에러가 있어서 그래도 되게 작아요. 0.0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러 그래프도 보시면 쭉 0 근처로 좀 내려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신 이 TP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0.5x 더하기 0.3 우리는 뭐 모르고 있는 값인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파란색이 주어진 직선의 수식 RBF로 이걸 쫓아가라고 했는데 얘가 그래도 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C가 센터인데 초기 값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죠. 0 주변에서 하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요. 조금 이쪽으로 갔더니 그래도 땡겨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장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센터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 한번 바꿔보세요. 0일 때, 0.5일 때, 1일 때 어떤 게 에러가 작은지. 근데 완전히 똑같아지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RBF를 하나를 써서 봤을 때 뭔가 좀 비슷하게 수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 조금 하나만 쓰는 경우는 이거 원래 좀 얼토당토 안 해보여.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써봅니다. 여기에 가우시안 PDF가 있고요. PDF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라는 뜻이고요. 얘의 크기를 올렸다 내렸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특정한 비율 오메가 웨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도 해보고 작게도 해보면 이거 지금 보시면 요만한 커브가 아무리 이쪽으로 간다고 해도 이 직선하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도 한번 살짝 늘려봅니다. 그럼 수식이 또 바뀌어요. 여기 파이가 있었는데 파이에다가 오메가 웨이트 오메가 배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두 개를 빼요. 그러면 이제 W W가 아니라 사실 오메가인데 오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메가 이거는 시계 멋진 시계는 비싼 시계는 대문자고요. 오메가는 이렇게 쓰고 W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사실 오메가인데 귀찮아서 W로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 변수가 이제 두 개가 됐어요. 여기 오메가하고 C 그리고 B는 그냥 일정한 값 지금도 넣고 있습니다. 오메가하고 C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겠죠. C에 대한 편미분도 다시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오메가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오메가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게 쉽기 때문에 오메가부터 먼저 편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의 제곱이니까 앞부분에 2가 튀어나왔고요. 이거 그대로 한번 써줬습니다. 오메가 파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을 오메가로 편미분을 하니까 얘는 상수라서 0. 이 수식을 오메가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파이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되게 쉽죠? 아까
C보다 이 녀석이 훨씬 쉽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파이니까 오메가로 편미분 하면 오메가는 1 되고 파이만 떨렁 남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C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보시면은 무엇의 제곱이니까 앞에 2가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그대로 한번 써줘야 되겠죠. 제곱이었으니까 2가 앞에 나오고 이거 한번 있고 이 안쪽을 편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파이의 이 부분을 편미분을 해야 되겠죠. 파이는 익스포넨셜이라 그대로 한번 오메가 파이가 있고 익스포넨셜 안쪽을 이 부분을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4 나와서 또 이 2 때문에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주면서 B분의 C xi 빼기 c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달라진 거 없고 오메가만 들어갔어요. C의 경우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요. 이게 L6RBF2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변수가 두 개죠. 오메가하고 C 두 개를 보셔야 되겠고, 자, 이게 여러분들이 C는 0인 곳에서 한번 제가 시작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아까 보셨던 오메가가 없는 경우, 여기는 오메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거 좀 느리게 찍어서 아까 보셨던 영상입니다. 여기 C는 0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이 이렇게 요 녀석이 조금씩 C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제는 C가 이동만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0 주변에 있던 녀석이 C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비슷한 값, 이쪽하고 이쪽 에러를 맞추는 예제가 RBF1이었어요. 2의 경우에는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죠. 똑같이 원점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결과 보시면은 무언가 옆으로 조금 더 잘 이동을 했고요. 오메가 값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또 무언가 아까보다는 얼토당토하는 에러가 왼쪽의 끝을 보시면은 이렇게 됐었는데 오메가 사이즈가 좀 변하면서 얘네들이 조금 더 에러를 많이 줄이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하나만 썼을 때, 파이 하나만 썼을 때보다는 오메가 파이, 여기는 파이 하나고요. 그래서 얘는 센터를 사실 변수로 찾아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오메가 파이를 써서 C하고 오메가를 둘 다 찾아 들어가는 예제인데 이거보다는 얘가 에러가 줄어드는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L6RBF2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마지막 남아있는 방법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위에 이렇게 커브가 있다면 이 녀석을 어쨌든 올려보내야겠다, 한꺼번에. 지금 보시는 대로 특정한 값을 더해서 얘가 오메가 배만큼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 값을 통째로 Y축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 녀석을 들어서 이동을 시키는 값. 수식으로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나중에 부를 겁니다. 바이어스. 여러분들 그 윈도우 PC 설치하실 때 바이오스 있는데 이거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고요. 이게 아니라 여기 바이오스에다 A가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 편견, 뭔가 비틀림, 뭔가 한쪽으로 치우침,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편견을 준 거죠. 위로 올라가자. 옵셋을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수식 보시면 오메가 파이 그대로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여기 빼기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만큼 올리겠다는 겁니다. 오메가 제로를 넣어서 이제 변수가 총 3개가 됐어요. 여기 웨이트 오메가 하나, 오메가 제로, 바이어스 하나, 센터 값이. 그러면 얘도 또 편미분을 하고 변수는 미지수는 3개이니까 3개에 대해서 편미분 3개를 해줍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오메가에 대해서 해보면은 이 그대로 앞부분에 나올 거고요. 이거 그대로 한번 써줘야 되겠고 이 안쪽을 오메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 얘는 오메가 제로니까 오메가로 편미분하면 0,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파이가 남습니다. 파이 마이너스가 남습니다. 오메가 제로를 편미분하면 무언가의 제곱이니까 앞에 2가 나올 거고요. 이거 한번 그대로 써주고 이 안쪽을 오메가 제로로 편미분하면 오메가 제로 없죠? 0. 이거 오메가 제로 없죠? 오메가하고 파이밖에 없으니까 0. 오메가 제로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밑에 있는 건 거의 똑같아서 여기서는 지금 생략하겠고요. 이 수식 그대로 살아남았지만 파이로
파이 안에 있는 C를 편미분하는 거니까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마지막 예제가 RBF3가 되겠습니다. RBF3는 수식에서 보시면은 이제 DJ D 오메가, DJ D 오메가 제로 바이어스에 대한 거, DJ DC. 그래서 총 3개의 수식을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시그마 때문에 썸, 요 안에 있는 거 에러잖아요. 에러는 이제 y 빼기 오메가 p 빼기 오메가 제로예요. 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에러 곱하기 에러. 에러에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죠. 네. 에러하고 파이하고 곱해주니까 에러하고 파이 p에 하나마다 연산을 했고요. 이건 그냥 그대로 두 번째 거는 에러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요. 이 마지막 거는 앞서하고 또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시면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퍼널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 하나만을 썼는데 에러에 대한 대비나 수렴성에 대한 것들만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보셨던 예제예요. 이번에는 개수를 C는 1에서 해볼게요.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이렇게 딱 멈췄고요. 이 에러가 간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죠. 여기 C는 얘가 이렇게 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는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에러가 이렇게 누적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 에러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오메가 파이를 쓴 경우에는 이거 센터가 더 확 움직여가지고 오른쪽으로 더 가면 좋겠는데 빨간 게 오른쪽으로 확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잘 못 가요. 뭔가 로컬 미니멈에 빠져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확 못 갑니다. 안타깝죠. 자, 세 번째 예제는 똑같이 C는 1이라고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예제는 돌려보시면은 얘가 뭔가 더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높이가 바이어스 에러들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멈춘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빨간색이 얘는 파란색 위에 있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만큼이 지워서 보시죠. 지우고 다시 보세요. 빨간색이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 요만큼 내려온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에러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에러 사이에서 딱 걸려서 더 내려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쪽에 에러가 커질 거고요.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플러스 방향 에러가 커지니까 여기서 딱 걸려서 더 이상 못 가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맞는 걸 기대하셨다 그러면 좀 실망을 하실 텐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파이 하나만 쓰게 되면 수렴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고요. 1번이죠. 웨이트를 주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성격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다 추가해서 바이어스까지 편견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수식이 뭔가 앞에다 비율을 곱하고 뒤에다가는 바이어스를 조정하는 이러한 형태의 이 녀석 자체는 비선형이지만 알파벳 해주고 더하기 얼마를 해줬기 때문에 이 수식들은 여전히 선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비선형이지만 이 비선형을 빼고 나면 선형 변화를 토대로 해서 이 마지막 이 결과도 비선형이에요. 근데 파이가 선형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얼마만큼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맞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많은 머신러닝 예제에서의 기본적인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정한 숫자를 곱해서 비율, 그 다음에 바이어스 전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어스가 인류 문명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이 녀석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애들이 뭔가 변화하는 형태들 딱 맞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많은 머신러닝 기법들은 비선형 함수에 곱하기, 선형 변환, 그 다음에 더하기, 선형 변환을 토대로 해서 내가 비선형 커브를 선형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이 거의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테크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제에서 여러분들은 비선형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이 나오고 거기에 뭔가 곱하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최종적인 그리고
그 함수들이 여러 가지끼리 서로 곱하거나 더해져서 서로 꼬여 있는 커널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리그레션 하는 부분, 커브 피팅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반기에 배우셨는데 이제는 비선형 함수를 가지고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결과가 너무 이거 뭐 똑같지가 않네. 답이 있습니다. 답은 뭐냐? 가우시안 RBF를 한 개를 쓰는 게 아니라 한 100개 정도 쓰시면은 이 녀석을 굉장히 잘 쫓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뉴럴 네트워크 시간에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의하면서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제 배우신 거고요. 어떤 정확하게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 파이가 있는데 거기에 웨이트를 주거나 바이어스를 줘서 우리가 다른 유형의 함수 변환을 해놓고 이거를 미니마이즈드 시키는 변수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뉴럴 네트워크부터 뭐 또 다른 종류의 많은 머신러닝 기법들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이자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